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올해 2학년 올라가는 보건행정 대학교 재학 중이에요. 아, 예, 예. 네, 뭐라고 와. 불러야 될까요, 저희가? 네. 네,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까요? 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불편하네요. 네. 네, 편하게 이렇게 좀 부르는 걸로. 보건행정 쪽 전공을 네. 하고 있는 남학생. 아직까지 예. 이제 2학년에 올라가신대요. 더 그러니까요. 어리신 분이 두 번째 애투된 그런 사연자로 학생입니다.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스펙에 대해서 조금 보건행정 그 학점은 어떤지, 졸업 연도는 언제인지 이런 것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졸업할 연도는 2년 뒤고요. 그 대외 네. 활동이나 7, 8개 하고 학점은 3.4 맞았어요. 3.4점. 3.4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외 활동으로 7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몇 개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일단 국회 사무처 수관이라는 단체에서 보건정책 했는데 거기서 상 받은 게 제일 관련서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신협중앙이나 그런 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상도 좀 타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쪽으로 진출을 좀 희망하고 계세요? 제가 보건행정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꿈꾸는데 이거 전공 살려서 보건 쪽으로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넣어야 될지 이게 일단 좀 고민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을 좀 살려서 보건 쪽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할지 아니면 더 좀 이렇게 넓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학생 이제 기찬 쌤부터 상담을 해주실까요? 보건 전공을 살려야 된다. yes or no 어떻게 드시겠어요? 하나, 둘, 셋. 저는 뭐 지금 공부를 1학년이고 공부를 네. 해야 되니까 아, 당연히 5를 드셨어요. 전공은 저는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네. 보통 이제 보건행정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1순위를 생각하는 건 건보가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을 많이들 생각하고 또 건보는 뭐 사실 이 관련 전공이 아닌 많은 문과 학생들이 또 도전하는 대표적인 공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가능하고 또 민간 병원들에서도 이제 행정직 채용이 이제 간간히 열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향후 노인 헬스케어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공기업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그쪽 분야에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죠. 뭐 그 부분에서 직무라는 것은 어떤 스텝 직군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의료 보건 서비스의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 영업 직군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데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본인이 좀 하셔야 되는 건 그 건보에서 진행되는 이게 공기업들 인턴이 지금 진행이 중인데 인턴이라는 부분을 저는 지금 사연자님 같은 저학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백이 많으니까 이 공백을 무조건 뭐라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건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서 인턴을 한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높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직무를 가장 정확하게 뭐 교수님의 이야기나 선배들의 이야기보다 인턴하면서 그 업종을 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본인은 그런 인턴을 좀 활용해서 미리미리 그 조직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건보가 타겟팅이 되고 목표로 잡힌다 하면 전공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보건행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또 NCS가 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NCS 시험의 유형 변화의 그 폭을 보면 이 학생이 시험을 볼 때는 지금 유형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피센 유형의 적성형보다는 본인의 보건행정 관련된 학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전공이 맞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턴을 좀 활용을 해보시고 우선은 학업을 좀 열심히 진행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요. 기찬 쌤은 인턴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민혁 쌤은 어떻게 보세요? 그 김준기 학생 같은 경우 군대를 전역했나요? 저 십자인대다 저 지금 면제 받았어요. 그러면 신의 아들이셨어요. 신의 군대 아들. 상관없이 그렇죠. 그럼 네. 남은 2년 동안 구직 활동 하실 수 있군요. 네.
제가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낮다는 건 아닌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엔 10배 수만 인적성을 볼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서류 전형이 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찬쌤 얘기대로 건보를 제안드리긴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건보를 1순위로 생각한다 그러면 4.0 정도 맞을 각오로 저는 남은 2년 동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보 사무직이라든지 행정직, 뭐 요양직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별로 뽑는데 정말 학점이 좋으신 분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3.5 미만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 학점 관리 측면을 좀 저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럼 약간 재수강하면서 이제 학점을 좀 그렇죠. 써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김준기 학생한테 조언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남은 2년 동안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그건 좀 별개일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수도권입니까? 저 지방에 있어요. 그럼 더 좋네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다면 건강보험공단을 지원을 하실 때도 지역별로 이제 채용을 하니까 분명 유리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의 학교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건보는 건보 나름대로 지역 거점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고 아직 2년이라는 저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공기업 하나만 올인하시기보다는 사기업들도 지방에 거점이 있는 점포라든지 뭐 영업관리 직무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세요.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생각을 유념을 좀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 뭐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지는 않으나 서류 전형에서 면접관들이 분명 확인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뭐 왜 군면제냐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지는 않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만큼 어떤 조직의 적합성이라든지 좀 적응력이 좀 뛰어난지 그 부분도 점검이 들어가니까요. 너무 서류 전형이라든지 인적성만 보고서 준비하시지 마시고 면접 전형까지 같이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자님. 네. 아까 전공을 안 살린다고도 선택지를 하나 제시하셨는데 전공을 만약에 안 살리면 희망하시는 직무가 있으신가요? 희망하는 건 그냥 행정 비어다니까 일반 행정 쪽으로. 그럼 일반 이제 행정 공무원이나 쪽. 공기관 쪽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는 건보 쪽이 좀 추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건보는 사실 뭐 기찬쌤은 잘 얘기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그래요. 대표적인 탑3 공기업이라 이거 하나만 지원하라고 조언을 드리기에는 뭐 제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건보는 건보 나름대로 뭐 지원을 하시고 뭐 비슷한 계열의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다른 공기업들도 같이 지원을 좀 네.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김준기 학생이 가장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인턴 활동과 네. 학점을 좀 열심히 관리를 해봐라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김준기 학생 이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저 질문. 교내 인턴십 있잖아요. 제가 작년 학예 때 한 번 했는데 더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교내 인턴십 한 번 정도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 하는 게 나을까요? 쌤? 그러니까 행정일을 생각을 하니까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직원 선배님들과의 콕을 아마 이미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보고요. 공기업에서 진행되는 인턴이나 안 그러면은 지금 의료보건기관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의료보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병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 처리적인 부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NCS 유형 변화가 조금씩 아마도 이 친구가 이제 구직활동할 때는 모듈형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모듈형이 아니라 진짜 모듈형으로 바뀔 공산이 크고 공기업의 채용 변화가 기존의 필기시험 유형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텐 유형이 또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군 면제라는 건 취업 입장에서 남학생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핸디캡인가요? 당연히 2년을 안 더 좋죠.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왜 면제 받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나이 때문에 당연히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지금 NCS로 블라인드 처리하니까 이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뭐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군생활지 못하게 된 거지만 여튼 이 부분이
아직도 내가 민간기업 도전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전공을 버리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전문적인 직군으로는 도전이 불가능하기에 민간기업 도전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영업을 써야 되는데 영업 남학생을 뽑는 관점에서 군대 면제라는 건 핸디캡을 들고 내가 면접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다 조금 더 NCS 쪽에 본인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혁 씨도 같은 말씀이신 거죠? 뭐 좀 다른 생각도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사기업 물론 이제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사를 못하는 사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군면제여도 입사를 하기도 하고 뭐 예전만큼 그 군면제라고 해서 아예 서류 전형에서 필터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그 우려하실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화두가 어쩌다가 군면제로 됐는데 저는 이제 군면제라는 얘기 듣고 부럽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는데 이게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 네.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혹시 사연자님?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혹시 질문하실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죄송한데 주변 소음 때문에 네네네.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 많은 마기가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주변의 소음 때문에 지금은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은 그러면 혹시 뭐 지금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네, 소음 때문에 아. 지금 네. 저희가 방송에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유튜브 네.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조언 해주셨는지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재방송도 하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네네네. 재방송 시간 확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연자님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김준기 학생과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아까 NCS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사실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는 NCS이기 때문에 이 친구 말고도 뭐 사실 몇 년 뒤에 지금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NCS 걱정을 미리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한 1, 2년 뒤에는 어떻게 모듈형이 어떻게 진짜 모듈형으로 가는 거지? 이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NCS가 10가지 직무 역량을 확인하겠다고 아주 추상적인 슬로건을 걸어놨고 그걸 확인하는 건 공기업들의 채용 담당자들인데 그 담당자들은 이 이론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외주주거든요. 그래서 예. 외주 연구소에서 문제를 내죠. 그런데 외주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그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 유형들을 바꿔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공기업은 이번 박람회 또 이슈가 몇몇 공기업들의 다시 필기시험이 부활된다. 제가 보기에는 필기시험이 당연히 더 많이 부활될 거고요. 그쪽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에 NCS 도입 초기에 야, 이 추상적인 걸 어떻게 확인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 기업 적성과 상당히 유사한 식의 패턴들이 나왔는데 이제 진짜로 그 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가 더 많아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연구가 하게 되면은 IQ 테스트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는 식으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은 국가가 잡아놨지만 결국 운영하는 것들은 해당 공기업들의 몫이기 때문에 각 공기업들마다 전형의 변화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 몇 년 후를 보고 내가 공기업 도전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예전처럼 우선은 너무 핏세정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그 원래 그 공기업에서 요하는 뭐 기사 자격증 같은 시험들 그 시험에 나오는 이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패턴, 그 패턴에 더 투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이요? 공기업이 채용할 때 NCS 비중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분명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도 있었고 뭐 서류 전형에 있어서의 변별력도 강화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블라인드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도가 제가 볼 때 늦춰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2년이든 1년이든 6개월이든 아마도 더 필기시험의 변별력이라든지 가중치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 본인이 시청자 본인이 아마 공기업에 좀 적합한지를 뭐 저희에게 전화 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 전화를 드렸던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내가 한번 응시장에 가서 한번 응시를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 적합한 시험인지를 스스로 좀 자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 취업 상담소 여보세요. 오늘도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쌤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